신뢰로 시작된 직장, 그리고 균열의 시작. 김유진은 늘 정직하게 일하는 게 가장 강한 무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어릴 적부터 몸에 새겨진 신조였다.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손님이 돈을 더 주고 가도 꼭 따라가서 돌려드리곤 하셨다. 유진아, 사람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평생 그 거짓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팀원들의 자리를 정돈하곤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성실한 유진이라 불렀고 그녀 역시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녀는 늘 가방 속 수첩에 오늘 할 일을 적었다. 꼼꼼한 성격 덕분에 실수는 거의 없었고 상사들도 그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다. 그에게 직장은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로 엮인 하나의 공동체였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식당에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고 말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에게 회사는 제2의 가족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머리카락 한 올이 빠져나가듯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작은 오해 하나 때문이었다. 그날은 원래 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오 실장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데 유진은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계약 조건이 실제와 달랐다. 지난주 고객사에서 요청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회의 중에 이걸 지적하면 오 실장이 난처해 할까?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실장님, 죄송한데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변경되었어요. 고객사에서 직접 요청한 사항이라 제 파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아,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했나 보네요 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내가 잘못했나? 조용히 따로 말씀드렸어야 했나? 하지만 다른 동료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했고 회의 자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오 실장은 눈을 피했고 사소한 업무 메일조차 답이 늦었다. 이전에는 유진 씨, 이거 좀 봐줘요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던 그가 이제는 다른 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업무를 전달했다. 점심시간에도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기분 탓이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사람을 의심하는 데 서툴렀고 거짓보다 신뢰가 세상을 지탱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라고, 오해는 언젠가 진실로 대체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했다. 거짓의 그림자, 이 부장의 침묵. 며칠 뒤 유진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급수대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 두 명의 동료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실장이 그러던데 유진 씨가 보고 누락한 거래 명세서 때문에 일이 꼬였다며. 진짜? 유진 씨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글쎄, 요즘 좀 산만한가 봐. 실수가 잦다고 하던데. 유진은 손에 든 컵을 놓칠 뻔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뒤돌아보려다가 참았다. 먼저 확인해야 했다. 뭔가 잘못 전해진 게 분명했다.
처음엔 웃어 넘겼다. 오해일 거야. 누군가 잘못 들었겠지. 하지만 같은 말을 세 번째 들었을 때 손끝이 저릿해졌다. 다른 팀 직원이 복사실에서 그녀를 보며 유진 씨, 요즘 일 처리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이 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장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네, 말해보세요. 제가 거래 명세서를 누락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제출한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제 메일함에도 기록이 있고요. 이 부장은 서류를 덮으며 짧게 말했다. 유진 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소통의 문제예요. 오 실장도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 한마디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베었다. 소통의 문제. 거짓과 진실 사이에 무슨 소통의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명백히 업무를 완수했고 기록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예민함으로 치부되고 오 실장의 거짓은 오해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소통 문제라고 하며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덮어지려고 했다. 거짓은 이미 퍼지고 있었고 진실은 예민함이라는 단어 뒤로 묻혀갔다.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며칠 후 같은 팀 선배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유진아, 내가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이 부장님이 오 실장한테 먼저 들었대. 오 실장이 자기가 실수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대. 그래서 부장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한 거야. 이 부장은 이미 오 실장과 이야기를 마친 뒤였다. 오 실장이 실수했다고 도와달라더군.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은 숨이 막혔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들은 이미 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서로 합의해 있었다. 나는 그저 결과를 통보받는 사람에 불과했다. 내 진실을 그들은 애초에 들을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뛰었다. 가슴이 덜컥거리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렸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의 공기, 이 부장의 무표정, 오 실장의 피하는 눈빛이 떠올랐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통의 문제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넘어가요. 그 말들이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정직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진실을 말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거짓의 중심에 세웠다. 밤은 길고 어두웠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전 무너짐, 그리고 싸움. 며칠째 이어지는 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진은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피가 말라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한숨만 새어나왔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회의 자리에서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조용히 따로 말씀드렸어야 했나?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나?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 아닐까? 회사에 도착해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동료들과 눈이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저 사람도 나를 실수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다.
식당에 가면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유진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 제목 사실 확인 요청건. 대표님께 저는 최근 사내에서 제게 불리한 소문이 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누락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자 대면저 5실장, 2부장 대표님을 요청드립니다. 김유진 드림. 메일을 보내고 나서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내가 너무 나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보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대표가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구나.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유진 씨, 매일 봤어요. 그런데 CCTV를 가리는 게 지금 중요한가요? 회사는 팀워크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이런 일로 분위기 흐려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유진은 무너졌다. 거짓은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 사이를 헤집는 걸까? 팀워크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묻히고 분위기라는 핑계로 거짓이 용인되는구나. 대표님, 하지만 저는 유진 씨 이해해요. 당신 마음. 근데 회사 생활이 원래 그래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대표실을 나오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손끝이 떨렸고 밤이면 온몸이 불안으로 굳었다. 키보드를 치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흘렀다.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실을 묻은 채 병가를 내는 게 두려웠다. 내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 목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쟁이라고 외치는 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직접 유진을 불렀다. 유진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모두 불러 사자 대면을 하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진실이 말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그날 밤 준비했다. 매일 기록을 출력하고 제출한 파일의 날짜를 확인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번엔 진실이 이길 거야. 회의 당일 유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손에 든 서류 뭉치는 그녀의 무기였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총장, 2부장, 5실장이 들어왔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5실장은 태연하게 웃었다. 총장님,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진 씨한테 미리 말을 안 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소통 부족이었죠. 그녀는 눈앞이 하얘졌다. 이 부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유진 씨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또 한 번 손을 잡았다.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 실장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 부장은 무표정했으며 대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했다. 제가 제출한 파일, 메일 기록 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언제 누락을 했나요? 실장님이 처음 보고할 때 틀린 자료를 썼고 제가 회의에서 그걸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오 실장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 씨, 그건 해석의 차이예요. 자료는 맞아요. 근데 전달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저도 난처하잖아요. 그럼 거짓을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총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서로 오해도 풀렸고 앞으로 소통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진 씨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었고 거짓은 소통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거짓은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사람을 찢어놓는구나. 진리가 이기는 이유. 시간이 흘러 유진은 회사를 떠났다. 그날 그녀는 사표를 쓰면서 손이 떨렸다. 내가 지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문이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칼날이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사표를 제출하던 날 대표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유진 씨,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이 원래 그래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이 약한 사람이라 버텨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유진 씨 마음이 약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좀만 힘들면 그만둬.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사람의 고통이라는 걸. 거짓을 보고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다. 진실을 지키려다 무너지는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인간다운 것이다. 회사를 떠난 뒤 유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친구들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괜찮다고만 말했다. 몇 달 뒤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다.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옛 동료였다. 유진아, 너 소식 들었어? 회사에 감사 나왔대. 거래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된 게 발각됐어.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조작? 응. 오 실장이랑 이 부장이 몇몇 계약건에서 수치를 조작했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내부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다 드러났어. 내가 그때 말했던 거래 명세서건도 그중 하나였어. 거래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조작의 핵심에는 오 실장과 이 부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약 조건을 바꾸고 금액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진의 정확한 보고가 방해가 되자 그녀를 실수 많은 사람으로 몰았던 것이다. 대표는 사표를 받았고 이 부장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오 실장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속삭였다. 유진 씨가 맞았구나. 그때 우리가 오해했던 거네. 미안하다고 전해야 하나.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울었다. 뉴스를 보고 나서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이었다. 왜 진실은 늘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왜 진심은 증거가 되어야만 인정받을까? 내가 무너지고 떠나고 고통받은 뒤에야 세상은 진실을 인정하는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꽃이 피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일기장에 이렇게 계속 썼다. 2025년 4월 17일. 진실은 죽지 않는다. 아무리 늦게 와도 결국 세상은 거짓보다 진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나는 그날의 고통으로 인간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를 배웠고, 동시에 그 거짓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보았다. 거짓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 진실은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무너졌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떠났지만 도망친 것이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버티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이 거짓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실을 지키려다 상처받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예라는 것을. 일기를 쓰고 나서 유진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바람.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 며칠 후 옛 동료 중 한 명이 찾아왔다. 커피를 함께 마시며 그는 말했다. 유진아, 미안해.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맞다는 걸. 근데 용기가 없었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버텼어? 혼자서.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버틴 게 아니야.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게 더 무서웠거든. 차라리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게 나았어. 그 말에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너 덕분에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 이제는 다들 조심해. 거짓 보고 안 하려고 하고 서로 확인하고. 내가 없었으면 계속 썩어갔을 거야.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 변화를 위해 내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노인들이 햇볕을 쬐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에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저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산다는 것을. 완벽한 세상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유진은 여전히 눈물 많은 사람이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울었고, 슬픈 뉴스를 들으면 울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진리의 흔적이었다.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기에 흘린 눈물. 진실을 지키려다 상처받았기에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은 그녀가 인간답게 살았다는 증거였다. 몇 주 후 유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다시 가방 속 수첩을 꺼내 오늘 할 일을 적었다. 예전처럼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다짐했다. 여기서도 나는 진실하게 살 거야. 다시 상처받을 수 있어도 거짓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진실로 힘들게 사는 게 낫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처럼 퀭한 얼굴은 아니었다. 피곤하지만 생기가 돌았다. 눈빛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5월 3일.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태연한 얼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침묵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진실을 지켰고 그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다. 내가 무너진 건 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짓은 결국 무너졌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나는 그걸 온몸으로 배웠다. 일기를 덮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나는 진실을 말했으므로 이미 이겼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김유진은 오늘도 출근길 지하철을 탄다. 가방 속 수첩에 오늘 할 일을 적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